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울어져가는 로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로마 제국을 통치할 때는 무척 번성하고 강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네로와 같이 악명 높은 황제들이 통치를 하면서 로마는 약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특히 브리튼 섬에 살고 있었던 켈트족들은 로마의 지배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로마가 브리튼 섬 전체를 통치한 것은 아니었고요. 일부는 로마의 법에 복종을 하기도 하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도 했지만 일부는 끝까지 저항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항한 켈트족 중에서도요. 로마를 특히 화나게 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의 특징은 우두머리가 여자였어요. 고대 시대의 여자란 용감하거나 강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에게 지는 것은 아주 큰 수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켈트족의 우두머리는 여자이고요. 이름은 보디세아라는 여자였어요. 굉장히 강력한 여자였고요. 힘도 세고 등치도 컸나 봐요. 갈색 머리카락은 치렁치렁 허리까지 내려왔고 격자무늬 망토를 입고 황금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어요. 이 보디세아는 자신의 부족이 로마의 일부가 되는 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세아는 켈트족을 이끌고 로마인 거주지를 습격을 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보디세아는 브리튼 섬에서 가장 큰 로마인 거주지인 론디니움이라는 도시를 공격하기도 했대요. 이 도시, 그러니까 론디니움이라는 이 도시는 지금 런던이라는 도시가 되었어요. 브리튼에 사는 로마 사람들은 보디세아와 그녀의 전차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론디니움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는데 그게 어떤 소문이었냐? 로마가 켈트족에게 패배할 것이란 징조를 보았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보디세아가 얼마나 강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 싶기도 해요. 보디세아는 많은 켈트족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 1명당 10명의 보디세아 병사들이 상대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보디세아가 공격하기 전에 말을 타고 돌면서 자신의 병사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을 말씀을 드릴게요. 신은 우리에게 로마의 침입자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실 것이다. 나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승리하지 못한다면 죽을 것이다. 로마 사람들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하지만 나는 노예로 살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켈트족이 공격을 시작했던 거예요. 굉장히 강한 켈트족의 병사들을 이끌고 로마 병사들을 상대를 했지만 로마 병사들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지만은 브리튼에서의 그 승리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대요. 로마 사람들은 모두 브리튼을 떠나야 했고 지금까지도 영국에 가보면 폐허가 된 로마 사람들의 성벽과 도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폐허가 브리튼에 살았던 로마 사람들의 거주지였던 거죠. 네, 로마 제국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도대체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로마 제국은 굉장히 넓었죠. 그러니까 그 국경선, 로마의 국경선을 하나의 군대가 지키기에는 벅찰 정도로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 침입자들, 로마로 쳐들어오는 그 침입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침입자들이 로마 제국을 넘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토를 한 사람의 황제가 지배하기에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누려고 했었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는 총명했어요. 그래서 로마 전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제국은 한 사람이 통치하기에는 너무 크고 나는 이 제국을 둘로 나누어서 나머지 절반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통치를 맡길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막시미아누스라는 로마의 지도자에게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시미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서쪽 지방을 통치를 했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나머지 동쪽 지역을 통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의 두 명의 황제가 생긴 거죠.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아누스는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무척 열심히 일을 했대요. 각자 군대를 갖고 있었고 자신의 군대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병사를 모집을 했고요. 얼마 동안은 침입자도 잘 막아냈어요. 그래서 로마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나중에는 힘이 약해졌어요. 자, 한번 볼게요. 로마는 소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고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 소로마 제국은 점점 가난해지고 동로마 제국은 점점 더 부유해졌어요. 소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먹을 것조차 부족했기 때문에 동로마로 와서 먹을 것을 사 먹었어야 했어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도시가 변하기 시작을 한 거죠. 반대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황금빛 장식을 한 대리석 건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소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난 말고도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북쪽 경계에서 침입자들이 너무 자주 공격을 해온 거죠. 그런데 소로마 군대는 너무 약해서 이 침입자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소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침입자들을 로마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정복해버리는 이 야만인들을 무척 두려워했었어요. 소로마 제국의 군대는 그들을 몰아내려고 애는 썼지만 끊임없이 침입해왔어요. 그 야만인들은 브리튼도 침략을 했고 갈리아와 스페인도 침략을 했고 곧 이탈리아에도 침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재밌으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